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희입니다. 자, 오늘 10월 3일 개천절 이제 공휴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11시 20분이 좀 지나고 있네요. 어저께 사실 우리 선배님들 59,900원 좀 50이 좀 신저가 다시 한번 이제 경신하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저께 새벽 5시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죠. 미국장 끝나자마자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우리 주요 퀄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하락하면서 우리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깰 수도 있다. 근데 뭐 59,800원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뭐 맞춰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끌어당길 거다라는 말씀 뭐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어차피 바닥을 찍었다. 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이 주요 IT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이 이제 표적 공격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동맹국으로서 계속 이 전쟁에 대한 부분, 이 국지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엄청난 압력들을 좀 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는지 어제 미국 시장은 뭐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머물렀었습니다. 일단 우리 주요 지수 잠깐 보고 다시 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큰 불은 지나갔다. 전 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저께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0.09%니까요. 그냥 뭐 강보합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S&P 500도 0.0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삼성전자랑 관계 깊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어제 저녁 뭐 장 초반까지 좀 보고 자느라 좀 늦게 자서 오늘 영상 늦게 올렸는데 장 초반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 전쟁이 본격화되는 건가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장 시작하고 나서는 좀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일단 우리 다우 그 대표 30을 봐도요. 뭐 IT 쪽이 일단은 상단에 들어오면서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스닥 100을 한번 볼게요. 보면 상단에 보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56%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2.43% 좀 상승을 했습니다. 퀄컴도 1.41%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 지난밤에 좀 리스크는 뭐 해소가 됐다. 저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는 어차피 외인들이 8조 원 가까이 사실 매도를 했죠. 그렇다면 저는 이미 이제 뭐 외인들이 팔 만큼 물량은 다 팔았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을 더 이상 외인들은 사지 않을 것이냐. 사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배님들. 왜냐하면 지금 평택 공장에서 우리 지금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HBM 고대역폭 메모리 3이지 않습니까? 그죠? 5세대 메모리. 그러면 이 부분에서 평택 공장에서 실사를 마쳤어요. 요게 좀 의미가 좀 있는 게요, 선배님들. 우리가 이 6세대에 대한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6세대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SK보다는 삼성이 우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건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3 일단 요 5세대 이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급한 불을 끄고 저희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실사를 마쳤다는 게요. 뭐 바로 좀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 부분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 보통 이 퀄 테스트 통과하기 전에 이 실사하는 부분이 마지막 최종 단계에 있을 때 하는 관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 어차피 밑에 지지 라인들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닥이다 이거죠.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 특히 지금까지 우리 반락을 시켰던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죠? 주적이었죠.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이게 감지가 된다면 사실 이게 창고 물량이라고 하는데 창고 물량에서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리면 우리 개인들이 지금 선배님들 지금 쓰시는 게 HTMS잖아요.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자, 이 부분에 왜냐면 제가 예전 뉴스 한번 보여드렸을 때도 우리 12일 날인가 13일 날 이 모건 스탠리 그 서울점 창구에서 갑자기 대량 매도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시장에서는 체크가 안 됐었거든요. 원래 참고 물량들은 체크가 안 되는 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배님들. 보통 우리가 이런 창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얼마 샀고 기관이 얼마 샀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창들을 보는데 이러다 보면 의문들이 생기죠. 그래 기타 범인이 사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샀다고? 어딘데? 이건 겁니다. 퀘스천이 들어오죠. 자, 주체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어떤 성격으로 들어온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 들어왔을 때 이틀 뒤에 거의 뭐 한 27%, 40%에 가까운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 안 좋은 보고서를 내면서 그때부터 열흘간 반도체 시총이 거의 2조, 3조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격들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아, 이제부터 올라가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살 수 있겠네. 이런 시그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이런 시그널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가신다면 분명히 삼성전자 이제는 반등할 길밖에 안 남았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참고 물량들 확인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확인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요. 우리 항상 이기는 투자해야 됩니다. 필승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참고 물량 확인하는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뭐 자영업 하시면서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좀 시간 없는데 하신 분들은 제가 답장 보낼 때 가운데 무료방 링크 있습니다. 이쪽 들어오시면 조금 주가를 위아래로 뒤 흔드는 이런 세력들 별로 해서 제가 참고 물량들 실시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들어가시는데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일단 첫 번째 선배님들한테 좀 첨언 드리고 싶은, 충원 드리고 싶은 말을 하나 했다면, 자, 지금 선배님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이 타이밍에서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전략도 제가 오늘 영상 중에 잡아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또 이 선배님들 이렇게 많은 지금 고통이 좀 따르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내려가면서 우리 시드머니가 조금 낮아지실 거고 또는 자금이 묶여 있어서 새로운 신규 종목이 있어도 사실 들어가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8, 9월 달.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제 영상 보신 분들 HLB라든지 뭐 유한양행, 그리고 펩트론 같은 거, 또 대봉 LS 같은 경우 제가 하루 단타로만 27% 이상 수익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HLB 뭐 이런 안전하게 스윙으로도 67% 이상 수익 내드리면서 선배님들 상당히 좋아하셨고 이때 저희 뭐 홈페이지로 수익 인증 자료들 참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채널도 지금 5만 명이 좀 넘었죠.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저도 유튜브로서 조금은 상승할 수 있었던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랬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 단기 수익이 좀 아쉬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 영상 말미에 또 공개해드리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좀 수익 날 수 있도록 제가 작전 보좌관으로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저는 유튜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있다면 요거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전 이게 우리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요 우리 여기 이 부분에서 뉴스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이 전 직원부터 해서 우리 개미 주주 여러분들 힘든 상황들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 글로벌 감축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이거 보고 사실 삼성전자가 물론 기업이고 이연축을 하는 기업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삼성전자 이 해외 인원과 그리고 우리 그 국내에 일하는 임직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정비 감축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삼성전자 주가를 지키겠다는 이 발로일 수도 있거든요. 참 눈물의 감축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7만 명 정도를 감축을 했는데 이만큼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어, 주가를 살리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살리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 같이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은 게요. 오만전자를 봤다. 예, 오만전자 우리 볼 거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고 바닥 찍고 반등할 거 알고 있었는데 좀 공포 심리를 조금 더 자극하는 이런 분위기들 참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맥쿼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12만 5천에서 6만 4천으로 낮게 잡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이 공포감을 더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선배님들, 이 6만 4천 원 좀 낮으면 굉장히 낮은 평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시그널을 생각하셔야 될 게 삼성전자를 들어 올리려다 보니까 개미들을 내보내야겠죠. 왜? 지금 삼성전자 이 외인들이 8조 원 털어냈을 때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개인들이 5조 원 이상 받쳐줬고요. 6조 원이요. 죄송합니다. 6조 원 이상 받쳐줬고, 지금 제가 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기관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리포트들, 하향 리포트들 나오면서 기관들이 굉장하게 계속 기금 들어올 것이다. 요거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기관이요. 어저께 이 저점에서도요. 일단 이 니네 외인들 털어내 기관들도 힘을 일단 같이 받쳐줬습니다. 한 280억 가까이 좀 들어오면서요. 일별 수급으로 봐도요. 끊임없이 기관들이 지금 5일 기준, 그죠? 한 5천억 이상 받쳐주면서 꾸준하게 우리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요, 선배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연기금이 이제 12월 달로 가면서 또 모든 기관이나 투신도 마찬가지예요. 쇼커버링을 해야 되거든요. 쇼커버링이 뭐냐? 그동안 예를 들어서 펀딩 자금이라든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는 자금에 있어서 사실 제일 많이 사는 종목들이 뭘까요? 바로 대형 주식들입니다. 특히 연 중반에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88,800원을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들을 거두다 보니까 이 투신이라는 게 이제 뭐 증권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펀딩 파는 일반인들한테 펀딩 파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잡았다가 지금은 상당수의 물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끌어담고 있죠. 왜? 지금 손실 부분을 충분히 메꿔야 또 내년에 새로운 펀딩 자금을 또 땡겨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실 많이 났는데 이 손실폭 계속 크게 늘려나 보면 새로운 자금들 안 들어오거든요. 쇼커버닝이 들어오면서 당분간 12월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절대 이런 핵심 전략들 또 기간마다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 기금들 기억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뚝심 있게 내가 자금이 더 없으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 또는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 아니면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오픈해 드릴 건데 이 종목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300에서 500%까지는 수익이 좀 가능하다 판단한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종목 통해서 단기간 수익 내셔서 삼성전자 지금 이점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핵심 전략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배님들 내가 전략을 잡으라고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또 원래 저 작전장교 출신이었고요. 애널리스트 15년 하면서도 사실 이런 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는 종목일수록 지금 습관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일지들 정리하면서 제가 습관 가져가고 있는데 이전 방송에서 선배님들 한 10분 정도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었죠. 이번에도 선배님들 이렇게 어려울 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핵심 전략집들 제가 무료로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2주 신저가 계속 도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에 HBM3부터 해서 테스트 통과하는 것부터 해서 6세대 메모리들 제가 전에 한번 또 긴 영상 통해서 메모리 이번에 6세대 메모리 그리고 유리기판에서 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죠. 그러면서 이 안에 투자 전략 안에는 지금 HBM 3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량 생산을 지금 일부 언론들은 이거 힘들다라고 하는데 전 분명히 대량 생산 이제부터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으로 이제 블랙록 출시되면서 바로 6세대로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가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마음 다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상단 번호로요. 필승 보내주셨을 때 그분들 중에 나는 이 전략집만 따로 그냥 받아볼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삼성, 삼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됩니다. 한 20장이 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 같이 제가 좀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선배님들 지금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서 현 시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돈이 많으신 선배님들은 크게 영향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더 기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저를 포함한 개미들은 그렇게 녹록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D-42일 남았죠. 미국
대선을 전 이대로 정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대선주가 분명히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대신 그만큼 안전하게만 투자한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테마, 거기에 정책 테마를 갖고 왔고요. 어떤 분들은 인맥주들 좋아하시는데 전 정책 테마가 더 길다고 생각하는 게요. 선배님들, 우리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붙었을 때, 그 처음에 그 애니능률이라고요. 요즘 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나왔을 때도 가끔씩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이게 윤석열 후보 시절에 후보로 나왔을 때 주가가 3,000원이었던 게 이게 3개월 만에 3만 원을 돌파하면서 무려 1,000배 가까이 그 수익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덕성이라고 있죠. 서울대 법대 출신 같은 CEO가 서울대 법정 동문이죠. 이게 6,000원 했던 주가가 32,000원까지 하면서 한 50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정책주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제일 유명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대우나 수혜주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것도 거의 1600% 그것도 정책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황금빛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D-231 당선 이후에 갑자기 엄청나게 주가가 회귀하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또 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이번에 내가 정책주로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요 부분은 제가 후배로서 첨언을 드립니다. 충언을 드립니다. 목표가 제가 잡았을 때 거기서 분명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고수익은 분명히 제가 이제 수익이 좀 크게 나올 것은 예상을 하는데 되려 물리실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분명히 제가 목표가 먼저 드릴 테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미국 대선 테마 잡아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대선 테마 잡아올 때도 아무래도 뭐 글쎄요, 군 시절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전제일주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력들이 1차로 매집한 거는 확인은 했고요. 일단 매집 물량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 정책 테마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저탄소, 무탄소 관련주를 잡아왔는데 그렇다면 어, 이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그러면 일부 선배님들 좀 불안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일전에 화재 사고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대선 테마든 아니면 단기로 그냥 일반 종목을 수익을 내던 그러니까 세력주를 잡을 때도 이 시장 흐름에 위배되는 종목은 절대 잡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행하는 종목에 들어가야 조금 더 우리가 안정성 있게 또 크게 또 슈팅을 날 수 있는데 잠깐 유행하는 거 말고요. 길게 유행하는 즉 주도 섹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주도 섹터 뭐가 있나요? 뭐 원전이라든지 대왕거래 프로젝트 또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부터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같은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이 갑자기 퉁퉁퉁 슈팅 나오죠. 그게 지금 이 대선 테마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섹터는 첫 번째 제 원칙에는 통과를 했고요. 두 번째 원칙인 이 대선 테마를 빼고라도 가지고 있는 재료가 반드시 S급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안정적 있게 깊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배터리가 화재 사고 때문에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화재 사고 나고 이 이후로 계단식으로 하락했던 이 종목이 바닥에서 지금 터닝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리스 정책 테마인 부분도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나 원통형 배터리, 즉 차세대 배터리의 대안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만 리튬 배터리를 안 만들 수도 없는 게 이게 사실 지금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고체 배터리랑 원자재 가격도 32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비싸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나 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건데 이 리튬 배터리 요즘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좋아요. 북미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일단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유럽 시장 지금 팔로 너무 좋고요. 현대차가 얼마 전에 어렵게 뚫어낸 인도네시아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걸로 들어간 거예요. 즉 소형 전기차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 리튬 배터리 단점들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극복을 했습니다. 이미 상용화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한 캐즘 현상에 있어서 눌려진 6천억 매출의 첫 수혜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800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선배님들. 그러다 보니 시장 독과점인데도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회사밖에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 테마를 빼고도 재료도 충분히 S급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원칙, 매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요즘은 기대감만으로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대선 테마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는 있어도 이 근거가 잡힌다면 좀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다. 이 회사 LG, SK, 우리 삼성, 이 글로벌 3사랑 이미 계약 완료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매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매출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제가 지금 삼박자가 다 고루 갖췄다 보니까 좀 제가 보수적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 목표가를 350에서 530%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달에요. 이 체코발 고속노사 테마 코로나란다. 모로코 쪽 고속노사 테마 중에 엄청난 50조 시장들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 저도 이번에 자금을 좀 저도 들어가려고 해요. 한 3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수익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같이 내보려고 하니까요. 선배님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보다는 시드 부족하신 분이나 손실 크신 분들 있죠. 즉 간절하신 분들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셔서 시드를 회복해서 우리 3전에 추가 비중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 역시 선배님들 간절하신 분들 오셔서 제 영상 올라올 때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제 주변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백전백승 김대희 한번 검색해봐라. 걔 괜찮더라. 이렇게 광고해 주신 분 진짜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나가는데 계속 돌아가죠. 한번 적어드릴게요. 010-8674-8706번입니다. 이 번호로요. 내가 앞으로 3전 이렇게 보면서 세력들 들어오는 물량들 체크하면서 다시는 손실 보지 않겠다. 실시간 참고 물량 확인하는 법 필요하신 분들은 필승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 종목 통해서 이번에 한번 수익 제대로 한번 봐볼게 하신 분들은 대선 또는 우리 의지 표현이죠. 500%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문자 드릴 때 이거 아무리 무료로 드리지만 허투루 안 드립니다. 얼마에 정확히 잡으시라고 원 단위까지 또 언제부터 언제 파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밍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거니까 이 부분 보셔가지고 수익 제대로 좀 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난 이 전략집들만 필요하신 분들 있죠? 3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천절 휴일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내일도 이제 장 시작되니까 오늘 저녁 또 미국장 보면서 혹시라도 특이사항 있으면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배님, 내일도 우리 항상 승리하는 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